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우리는 작년 12월 초까지 신라를 다뤘습니다. 20대 자비 마립간을 끝으로 이후에 고구려, 백제, 가야까지 차례차례 살피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라는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10달 만에 신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6세기로 접어들면서 신라는 마치 그동안 잠자는 사자였던 것처럼 슬슬 깨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영토 확장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멸망시켰으며 이제 고구려 땅까지 넘보며 옛날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성장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박씨를 주축으로 석씨, 김씨가 연합했던 왕조는 17대 뇌물마립간 때부터 사실상 김씨가 모든 것을 독점하죠. 멸망 직전에 3명의 박씨 임금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사실 신라 끝까지 김씨 왕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대 소지 마립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17대 뇌물 마립간부터 20대 자비 마립간 때까지 내용을 간략히 편집했습니다. 보시면서 김씨 왕조가 이렇게 시작됐고 6세기 신라 전성기의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는구나 한번 보시고요. 지난번에는 각 임금대 사건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가계도 역시 당시 왕실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후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걸 정리해 본 뒤에 이후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대 흐대 이사금이 죽고 나서 그 뒤로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왕실 세력이었던 석씨 그리고 이전에 미추 이사금이 한번 왕위에 올랐을 만큼 이 당시 김씨 세력이 상당히 커다란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석씨 세력과 김씨 세력에 커다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김씨가 승리했고요. 이 당시 김씨를 이끌고 있었던 구도갈문왕의 손자 뇌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 다툼 끝에 왕위에 오른 뇌물마립간은 이후로 석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복수 내지는 그런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립이란 게 그 말뚝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뚝 가운데 간,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두머리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삼국사기엔 이 보반부인 김씨가 앞서서 봤었던 미추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뒤 기록들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혈통 조작입니다. 뇌물마립간이 죽었을 때 이 자식들이 다 어렸다고 합니다.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렸던 얘기는 이 시기에 이 엄마가 임신이 가능한 나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두 사람 등극했을 때고요. 여기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를 플러스하면은 무려 118세가 됩니다. 뇌물마립간 역시 자신이 찬탈을 해놓고 뭔가 혈통을 조작하기 위해서 내가 미추왕의 사위로서 정당하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는 겁니다. 조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들통이 나죠. 조사하면 다 나와. 왕위에 오른 뇌물마립간은 재위 2년이었던 357년 일단 각 지역에 특사를 보냅니다. 자기가 찬탈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민심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잠잠하던 뇌가 이제 드디어 또 시작을 합니다.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그거는 7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내내 임진왜란으로 산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뇌는 도망갔지만 이후에 당연히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그런 반면에 백제와는 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도 같습니다. 백제가 역사적으로 가야 또 외와 친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백제가 외와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외가 신라를 막 침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와 국교를 그냥 맺어버리면은 또 신라와는 원수가 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슬슬 눈치를 보면서 마음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려는 차원에서 근초고왕이 말을 선물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수작이야 수작이.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백제와 신라가 관계가 안 좋아질 일이 또 터지게 됩니다. 독산성의 성주가 주민 300여 명을 데리고 투항하게 됩니다. 아마 백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신라로 도망을 왔는데 뇌물마립간이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항의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내무왕이 훈계성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네가 똑바로 하지 하고선 훈계성으로 답장을 보내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럼 백제가 또 신라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면은 잘못하면 둘이 또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가 있거든요. 손을 맞잡으면 백제는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이와 함께 여기에 대비해서 가야 그리고 외와 이렇게 삼국의 연합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와 신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구려와 신라도 동맹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외가 이제 신라를 막 침입을 하려고 임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도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로서 너무 땡큐죠. 그러지 않아도 외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먼저 도와주겠다면서 동맹을 요구하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는 또다시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는 수성전 끝에 왜군이 돌아가면서 이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이때 그 서라벌 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가 조용하니까 또 다른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만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무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397년에는 전 지역에 가뭄이 일었고요. 또 399년에는 가뭄 못지않게 무서운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됩니다. 뭐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석실을 죽인 그 벌을 받는 건지. 이런 가운데 외가 또 공격합니다. 지금 신라는 메뚜기 떼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동맹을 맺었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기꺼이 도와주게 되죠. 이런 가운데 내물마립과는 401년 세상을 떠났고요. 이 당시 왕자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던 실성왕자가 미리 귀국을 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무왕의 죽음이 임박하고 왕자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실성을 불러들였던 거죠. 사촌형이었던 내물마립간에 의해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겠죠. 이 때문에 항상 이 내물마립간에 대해서 그런 원망 내지는 약간의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성마립관 그러지 않아도 내물마립관 때 우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외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터지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친교를 시도하는데 그 내물마립관의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려고 합니다. 실성마립관 역시 나중에 이 조카들이 크고 나면은 이 조카들한테 왕위를 돌려줘야 돼요. 갚아야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친을 위한 목적으로 볼모를 보내는 거고요. 자기가 갔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이참에 제거를 해버리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미사은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를 외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3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뭐 앞서서 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지만 얘들은 약속이 뭐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뭐 약속을 했다가 금방 또 깨먹고 또 쳐들어오고 깨먹고 또 쳐들어오고 화나서 그냥 이 화의를 파기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냥 파기한다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자기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가 있는데 화의를 파기한다. 이거는 그냥 이 조카의 목숨을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죽여! 죽이는 거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자기도 옛날에 그 인질로 갔었던 것처럼 인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미 미사은은 외에 가 있었고요. 미사은의 형이었던 고코가 되겠습니다. 고코를 또 고구려로 보내게 됩니다. 415년에 또다시 외가 침입했지만 이들을 접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가 남아있으면은 자기 자리가 언제든지 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질을 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삼촌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 자리는 내 거야. 고구려의 어떤 장군한테 연락을 해서 얘 인질로 보낼 테니까 인질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라 하고선 부탁을 합니다. 이 고구려의 장수가 얘를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를 인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니네 왕이 너 죽이라고 그랬다 하고선 살해할 그 계획을 다 누설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열받죠. 뭐야? 우리 삼촌이? 막 이러면서 오히려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던 실성마립관을 없애버립니다. 실성왕을 살해하고 이 눌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19대 눌지 마립관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삼촌에 의해서 볼모로 갔던 동생들을 다 불러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생들을 귀환할 그런 계획부터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동생들의 귀환을 위해서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삼량주를 다스리고 있던 재상이었습니다. 이 박재상을 고구려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당시 임금이 장수왕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에게 가서 그래도 정말 이런 문명 국가들끼리 고구려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인질로 사람을 잡아뒀어야 되겠느냐. 예, 장수왕 굉장히 통이 컸습니다. 그래 좋아, 쿨하게 복호를 보내줍니다. 데려가라. 근데 이놈의 놀지마립간 염치 없이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동생이 와서 좋긴 좋은데 내 두 팔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팔만 돌아왔구나. 나머지 한 팔도 돌아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박재상에게 이번에 또 미사원도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근데 우리 충절의 대명사 박재상은 또 왕이 시키니까 군말 없이 또 가게 됩니다. 이때 빼면서 같이 오면은 되는데 우리 둘 다 잡힐 테니까 왕자님 먼저 가십시오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벼슬 해라. 그랬는데 나는 신라의 신하지 외놈의 신하가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외놈들한테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화형으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